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월 1일에 일단은 차량 운반구를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다고 그랬죠. 1,000만 원 대변의 현금이 1,000만 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12월 31일 결산시가 되면 12월 31일 결산시가 되면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정액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액법은 가치가 하락하는 금액이 일정한 거라고 그랬죠. 공식이 지난 강의에서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잔존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률법은 얘는 정액법은 가치가 하락하는 금액이 일정한 거지만 정률법은 가치가 하락하는 비이율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5년일 때 내용연수가 5년일 때 정률은 0.451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정률표에 의해서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취득원가 밑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합계법 공식은 괄호 열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정률법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이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잔존가액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존 내용연수라는 걸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연수합계법 공식이 되고요. 자, 네 번째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말 그대로 생산한 만큼, 생산량 비례법은 공식만 써드릴게요. 생산한 만큼만 감가상각하라 라는 얘기예요. 생산한 만큼. 그래서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총 예정 생산량 분해 실제 생산량. 네,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정액법부터 비교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부터 비교해 드릴게요. 1월 1일에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1,000만 원이었었고요. 1,00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 1,000만 원이었었어요.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그러면 1월 1일 재무상태표 보고서에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되느냐면 1,000만 원이에요. 차량 운반구는 1,000만 원입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지난 강에서 1,0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 나왔어요. 감가상각비 20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자,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량 운반구가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랬죠. 2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되죠. 800만 원. 지금 정액법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하고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때 재무상태표만 제가 그려보면,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 했으니까는 800만 원이 가면 되겠죠. 8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장부가액은. 마지막 연도에는 잘 보세요. 마지막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200만 원 더하면 안 돼요. 200만 원 다음에 얘가 1000이 돼서 얘가 0이 나오잖아요. 재무상태표에는 0이라는 숫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는 199만 9천 원만 해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99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마지막 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차량 운반부는 1000만 원이고요. 차량 운반부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999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1000원만 남겨놓는 것을 우리는 비만 기록한다 라는 말을 써요. 비만 기록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000원짜리는 자동차를 사와서 내용뉴스 5년 동안 감가상각을 다 한 거죠. 끝났어요. 감가상각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차를 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안 팔아도 그만이잖아요. 네, 그걸 뜻하는 겁니다. 팔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칠판에 보여드리는 게 정액법이에요. 매년 가치가 하락하는 금액은 얼마씩? 200만 원씩 일정하다. 마지막 연도에는 199만 9천 원만 한다. 그 이유는 1000원 비만 기록하기 위함이다. 정액법. 됐죠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천천히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200만 원, 감가상각누계 200만 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네, 차량운반부 1000만 원 밑에 200만 원이 가는 거죠. 똑같은 분계를 4번 합니다. 똑같은 분계를 4번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199만 9천 원만 1000원 남겨놓기 위해서 199만 9천 원만 하는데 1000원 남겨놓는 것을 우리는 비만 기록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비만 기록한다. 됐죠? 정액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정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률법은 가치가 하락하는 비율이 일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얘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감가상각비를 자 1000만 원짜리 곱하기 0.451을 해줍니다. 내용연수 5년일 때 정률이 0.451 이런 건 다 시험 문제에서 주어져요.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 회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 나오죠? 451만 원 나옵니다. 451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451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451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451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451만 원입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2배도 넘게 나왔죠. 정액법은 2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정률법은 451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이제 549만 원이 됩니다. 549만 원. 자,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에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면 1000만 원에서 451만 원 상각했죠. 얘가 미상각액이에요. 얘 곱하기 0.451을 해주시면 돼요. 549만 원 곱하기 자 549만 원 곱하기 0.451 해보겠습니다. 549만 원 곱하기 0.451이에요. 그러면 247만 5천 247만 5천 990원이 나옵니다. 990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47만 5천 990원이 계산이 되죠. 확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량 운반구가 얼마냐면 1000만 원. 얘는 변동이 없어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두 개가 누적되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누적되면은 얼마나 계산이 되느냐면 플러스 451만 원을 누적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98만 5천 698만 5,990원이 계산이 됩니다. 698만 5,990원. 그러면 장부가액은 301만 4,01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는 자, 이거 곱하기 또 0.451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0.451. 그래서 자 301만 4천 010원 곱하기 0.45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35만 9천 135만 9천 318원이 나올 거예요. 318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35만 9천 318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얘도 마지막에는 차량 운반구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999만 9천 원. 네. 그래서 1,000원만 남겨놓는 거예요. 1,000원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1,000원 남기고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1,000원만 남기고 그냥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곱하기 0.451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0원 남기고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000원 남겨놓고. 자, 여기서 공식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되는 건 똑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5년 동안 왜 1,000원만 남겨놓고 다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일단은 칠판이 좀 적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서 제가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식을 만들어 드리고서 그래서 정률법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률법 공식은 자, 얘 곱하기 0.451 했어요. 얘가 어떻게 나왔죠?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곱하기 정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은 뭐가 되느냐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액법 이 공식 암기해 줘야 돼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내줬죠. 그쵸? 곱하기 정률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거 감가상각비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장부가액이란 말 써요. 장부가액 또는 아직 상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직 상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상각잔액이란 말 써요. 미상각잔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것.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거를 장부가액 또는 뭐라고 하느냐면 미상각잔액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정률법, 이제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생산년비례법은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생산년비례법은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년비례법은 이 문제에서는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공식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료가 주어지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액법은 1년차 때 2년차, 3년, 4년, 5년 이렇게 있으면은 매년 얼마씩 200만 원씩 매년 2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똑같았어요. 마지막에는 199만 9천 원 이렇게 마지막에는 199만 9천 원. 그래서 합이 얼마냐면 999만 9천 원
감가상각을 하는 게 정액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정률법은 첫 번째는 451만 원이었어요. 첫 번째는 451만 원. 자, 그래서 여기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취득원가 1000만 원이죠. 마이너스 0이에요. 첫 번째는 0.451. 그래서 451만 원이 나왔고. 그죠? 처음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1000만 원에서 이제 누계액이 451만 원이 생겼으니까 451만 원 빼주고 곱하기 0.451을 해주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1000만 원에서 451만 원을 빼고, 그죠? 곱하기 0.451 해주시면 247만 5,990원. 그래서 두 번째는 247만 5,990원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451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698만 5,990원이에요. 990원 곱하기 0.451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0.451을 해주시면 135만 9천 318원 135만 9천 318원이 계산이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자, 네 번째 연도에는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 되죠. 6985990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러면 8345 얘가 8345 308이 나와요. 308이 나옵니다. 곱하기 0.451을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0.451 그래서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8345 308을 빼주시면 되죠. 308을 빼주시고 자 곱하기 0.451 746266이 나오네요. 746266 점점점 쪼그라들었어요. 그쵸? 746266입니다. 266. 자, 5년 차 때는 공식 적용할 필요 없이 얼마 남겨놓으라고 그랬습니까? 1000원만 남겨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쵸? 1000원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8345308 8345308 그러면은 얼마나 감가상각 누계액이 토탈 얼마가 나왔냐면 909만 1574원이 나요. 157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저걸 빼주시면 되죠.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999만 9천원에서 999만 9천원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9091 574입니다. 574를 빼주시면은 907426이 나와요. 907 426이 나옵니다. 다 더해주시면은 999만 9천원. 마지막에는 곱하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는 토탈 감가상각 누계액 다 더해준 게 이게 나왔으니까 990에서 빼주시면 됐죠. 990만 원에서 빼주시면은 이제 마지막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률법이에요.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처음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곱하기 0.451이고요. 두 번째 연도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걸 빼주시면은 감가상각비가 처음에는 많은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죠. 감가상각비가 처음에는 많은데 나중에는 정액법보다 작았어요. 시험 문제에서 일단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5년간 감가상각비는 똑같은데 틀리죠. 정액법이 초기에는 정률법이 더 크잖아요. 그쵸? 정률법이 커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감가상각 초기에는 정률법을 사용하면 이익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겠죠. 물론 뒤에 가서는 정액법이 비용이 더 크게 나오지만 초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초기에는 정률법을 사용하면 이익이 적게 나와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말을 써요. 자, 세 번째 연수합계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수합계법을 한번 해볼게요. 지어도 되죠? 감가상각 초기에는 정률법을 사용하면 이익이 적게 나온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저런 것을 우리는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연수합계법은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 연도 때는 취득원가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잔존가액은 없어요. 곱하기. 자, 내용연수 합계라는 것이 뭐냐면 내용연수가 지금 5년이잖아요. 기준을.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1, 2, 3, 4, 5를 다 더해주면 15가 나옵니다. 15분의 잔존 내용 연수라는 것은 처음 하는 거니까 5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차 연도 때는 1,000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15분의 이제 한 번 했으니까 4번 남았죠.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15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1, 2, 3, 4, 5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 연수가 10년이면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55가 나오죠? 네. 3차 연도 때는 1,000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15분의 얼마? 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5, 1은 5, 5, 3, 15. 그죠? 3, 3은 9. 333만 3,333원. 이때는 333만 3,333원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연도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1,000만 원. 곱하기 4. 그죠? 나누기 15. 그러면 그죠? 266만 6,666원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3일은 3, 3, 5, 15. 5일 200만 원 나오네요. 세 번째는 200만 원 나오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은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15분의 2를 해주시면 돼요. 15분의 2. 그러면 2천만 원 나누기죠. 2천만 원 나누기 15를 해주시면 133만 3,333원. 마지막은 역시 얼마 남겨놓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1,000원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799만 그쵸? 799만 9,999원 플러스 133만 3천 1333333는 그죠? 마이너스 999만 9천원 665 668 마지막은 665 668 1,000원만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1,000원만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999만 9천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간 감가상각비는 무슨 법을 쓰든 정의법을 쓰든 정률법을 쓰든 연수합계법을 쓰든 5년간 감가상각비는 다 똑같은 건데 자 1차 연도 때를 보세요. 1차 연도 때 봤더니 제일 큰 게 뭐죠? 정률법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 크고요. 정액법이 제일 작다라는 걸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생산량비례법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주어지겠죠. 총 예정 생산량이랑 실제 생산량이 주어질 겁니다. 총 예정 생산량, 실제 생산량이 주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험 문제에 감가상각 초기에는 정률법을 사용하면 이익이 적게 나온다. 이익이 적게 나온다. 그거를 우리는 보수주의 원칙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이익이 적게 나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익이 적게 나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수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정액법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정액법. 정렬법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취득원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괄호 열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 곱하기 정률이라고 그랬고요. 연수합계법 공식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한 다음에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존내용연수를 해줘라. 생산량 비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해주시고요. 총 예정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총 예정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이 나오죠. 자, 취득 시 했고요. 이제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비교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 처분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시. 자, 유형자산을 처분을 했을 때요.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대변에 현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월 1일 재무상태표에서 차량 운반구는 1,000만 원이 가죠. 이렇게 갑니다. 정액법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12월 31일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2월 31일 감가상각비 200,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 자, 이 상태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의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차량 운반구는 얼마가 될까요?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두 번 했잖아요. 그쵸? 두 번 했으니까 얼마가 되느냐면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 그럼 600만 원짜리가 되죠. 여러분, 이 60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장부가액이다 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장부가액. 또 다른 말로 미상각잔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말로 미상각잔액. 자,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위 차량을 70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70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팔았죠? 이 상태에서 차 팔았습니다. 결론부터 볼까요?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으니까는 1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분개를 하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그죠? 마이너스 차감 계정이니까 항상 반대편에 나타내 줍니다. 차감 계정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400만 원이에요. 400. 현금으로 받았겠죠? 7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을 거예요. 처분한 거. 그리고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으니까는 100만 원이 이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익은 대변에 써줍니다. 손실은 차변이고요. 이익은 대변이에요. 대변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00만 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에 빨간색으로 해서 40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40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분개는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 현금이 40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죠? 그럼 6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이 손실이죠. 손실은 차변에다 써주시면 돼요. 차변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실을 얻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시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1,000만 원짜리가
400만 원 가치가 떨어져서 600만 원짜리가 됐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60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 다른 말로 미상각잔액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장부가액, 다른 말로 미상각잔액. 그래서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100만 원이 이득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말이 대변에 나타날 거고요. 반대로 400만 원에 팔았으면 200만 원이 손실이에요. 그래서 손실은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타날 거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시. 됐죠, 여러분? 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유형자산을 수선을 했을 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자산을 수선을 했을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수선을 했을 때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개량을 했어요. 개량비라든지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비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뭐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은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즉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분계를 해줘라 라는 얘기죠. 현금. 토지면 토지,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는 게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현 상태 유지만 되는 거. 지출의 효과가 1년 이내에 소멸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든지 유리를 교체한다든지 뭐 등등등, 도색,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을 써서 이런 수익적 지출은 즉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즉시 비용 처리를 해주면 수선비로 분계를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수선비 대신에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얘는 자산 처리해주고 얘는 수익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자산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익적 지출로 해라 라고 나오면 수선비로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항상 유형자산을 수선을 했을 때는 이걸 따져봐야 돼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한번 따져보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강의 우리 감가상각비와 수선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